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부터 앞으로 미칠 파장까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김대우의 경제일기 김대우 박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발표가 벌써 18번째 대책 발표였더라고요. 참 대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오늘 대책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대책은 어떤 특정 분야를 정밀 타격했다기보다는요. 네. 현재 가동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단을 전방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백화점식으로 내놓은 네. 상당히 강력한 그런 대책으로 보입니다. 또 상당히 기습적으로 이 언론 기관에도 미리 일정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한두 달 계속 정부 부처 합동으로 준비해온 듯한 그런 흔적이 도처에서 보이는데요. 네네. 그동안 18번 정책 중에서는 상당히 종합적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좀 종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총평을 해주셨고 주요 내용을 그럼 지금부터 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출 관련된 부분, 이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는 점 눈에 띄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15억 이상 되는 이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을 한 푼도 해주지 못하도록 한 네.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금융 그동안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한 푼도 LTV라든지 또는 DTI 비율에 관계없이 무조건 네. 대출을 안 해준다는 이런 제도는 사실 그동안 관례에 없던 것인데 네. 상당히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9억 원 이상 대출을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을 살 때는 기존에 만약에 전세 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그 날짜로 상환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금융을 통해서 고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를 한다 하는 예. 그런 의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이번에 많이 확대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이 바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확대인데요. 그동안에 우리 분양가 상한제가 지난 11월 6일 한 달 한 10여일 전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른바 핀셋 대책이라는 이름하에 서울의 특정 지역 8개 구의 27개 동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지역을 무려 322개 지역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동 단위 기준으로 볼 때 10배 이상 늘어났고요. 네. 서울에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른바 이 강남 4구, 그다음에 강북에서도 마용성 지구라든지 이른바 이 좀 인기 지구 13개 구에는 동에 관계없이 모든 동을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지난 11월 6일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했을 때 거기서 살짝 빠져나가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던 지역, 이를테면 과천이라든지 네. 하남, 또 광명 이런 서울 주변에 있는 이 지역도 예외 없이 전부 다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핀셋 규제라는 그런 정책은 한 달 만에 포기하고 전면적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정책 노선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 발표했을 때 박사님께서도 좀 이게 핀셋 정책에 한계가 있지 않겠냐 좀 걱정 아닌 걱정을 그렇습니다. 하셨었는데 예. 이번에 이렇게 좀 전방위적으로 늘게 되면 근데 또 이 선정된 지역에 또 외곽은 풍선 효과는 없을지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면에서 여전히 풍선은 어떤 여전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322개 동이 분양가 상한 지역에 들어섬으로써 당장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지역은 다 커버가 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런 이 풍선은 또 새로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의주시해 보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청약 제도도 좀 이번에 바뀐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청약 요건이 강화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내용이 바뀌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이것은 특히 과천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과천 지역의 청약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거 지역을 옮겨가면서까지 지금 대란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1년만 그 지역에
거주를 하면 청약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2년으로 높임으로써 청약을 받기 위해서 이사하는 그런 그 세력들을 상당히 그 차단을 네. 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청약 경쟁률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 좀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기로 했는데 세금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 대목도 굉장히 주목할 예. 만한 대목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대한 것과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확대한 것인데요. 종합부동산세는 사실 올해도 많이 올렸었죠. 그리고 3년간 인상 계획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또 더 올립니다. 올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그 공정시장 가액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현재 지금 공시지가와 시가의 차이 그 대목을 80% 이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종부세를 하나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네. 하나 세율도 올립니다. 물론 이 세율을 올리는 것은 국회의 그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도 가서 여야의 합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홍남기 기획부총리의 발표에 따른다면 세율이 네. 그 전반적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한 예를 들면요. 예. 지금 현재 20억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액이 20억 정도 되고 조정 대상 지구에서 1가구 2주택이어서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네. 올해 이 종부세를 1,036만 원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내년에 이것이 1,378만 원으로 무려 300만 원 정도가 더 이상 늘어납니다. 퍼센트로는 30% 이상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의 시세가 이 30억 된다고 그러면 지금 그 20억보다는 훨씬 더 네. 높은 비율로 누진해서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의 그 부담이 종전에 예고됐던 것보다 상당히 크게 늘어났다. 네. 그리고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에는 더 늘어난다는 면에서 종부세에 대한 세금 어떤 저항도 네. 생기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종부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저희가 항상 또 이야기를 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들이 좀 매물을 내놓을 만한 그런 어떤 유인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 왔었는데 이번에 그런 내용이 좀 들어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이 다주택자들이 퇴로를 준 정책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그동안에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우리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퇴로를 막아놓고 팔라고 그러면 팔지를 못하게 되고 공급 부족에 의해서 결국은 가격이 더 오르게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정부에서도 이 점을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달까지 다주택자의 중과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주택자 중과라는 것은 현재 이 양도세 세율에서 2주택자는 10%포인트를 더하고 또 3주택자는 20%포인트를 더하거든요. 그래서 최대 그 양도세 세율이 거의 70%에 육박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 중과세 하는 대목을 앞으로 약 6개월 반 동안 내년 6월 말까지는 그 20%포인트 중과하는 것을 면제해 주기로 했어요. 물론 이것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그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으면서 퇴로를 갖게 된 이런 그 대상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제한성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네. 정부 입장에서 다주택자로 하여금 세금을 깎아줌으로써 좀 팔아라 하는 퇴로를 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내용들을 좀 차근차근 짚어봤는데 과연 오늘 발표된 이런 대책들이 집값을 잡는 데 효과가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의견을 밝혀주신다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그 변수가 다양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번에는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 종합적으로 나왔다라는 점, 그다음에 또 이 공급을 늘리기 위한 퇴로가 생겼다 이런 점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려되는 그 대목은 여전히 그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크지 않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이렇게 확대한 이 대목의 경우에도 이미 이 관리 처분 받은 지역마저도 지금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되지 못함에 따라서
그로 인해서 이 시중에서는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막혀서 그로 인해서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의 공포, 이것이 집값을 끌어올렸는데,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당장에 공급이 늘어날 것처럼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점에서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러나 하여튼 정책의 어떤 의도, 부동산 가격 안정화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이 됐다, 그런 점에서 기대도 해봅니다. 네, 집값이 과연 좀 잡혀들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